올해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6월 3일입니다. BBS도 지방선거 특집 정치 스토커 지방선거를 말하다를 매주 금요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정당 대변인단에게 묻는다 시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양당의 수석 대변인 앞서 만나봤고요. 오늘은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정진백 수석 대변인 모시고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수석 대변인 정진백입니다. 네. 조국혁신당, 이 당명에 조국 대표의 이름도 들어가고 있고 어쨌든 조국 대표의 이미지가 강한 곳입니다. 비례정당으로 지난 총선에서 만만치 않은 그런 의석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동안 어떻습니까? 총선 이후에 당의 정치적 목표라든지 지향점, 시당 차원에서 지역민들에게 좀 어필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저희 조국혁신당은 내란 청산과 검찰 개혁의 최전방에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윤석열의 탄핵이 이루어졌고 이재명 국민 주권의 정부 출범과 검찰 개혁 또 지금은 사법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당에서 주거와 의료, 그다음에 환경, 일자리 등의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선거 제도 등 정치개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저희 당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사회권 선진국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 네. 또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당의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흘러오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현재 다당 구조로 지방선거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내 양당이 물론 이끌어가고 있지만 지금 구조 자체는 다당 구조예요. 자, PK 지역에서 이 범여권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좀 내부적으로 보십니까? 예, 우선 지금 처해 있는 사실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부산은 지난 30년 사실상 국민의힘 일당이 정권을 잡았던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노인과 바다라는 비아냥을 듣는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네. 청년은 떠나고 그 광역도시 중에 최초로 지금 소멸 위기에 처한 그런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지금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적으로는 저희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그럼 부산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결국 부산의 정권 교체만이 해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범진보 진영이 부산시장과 16개 구군 단체장 또 광역의원 포함해서 최소한 과반수 이상 당선자를 낼 수 있어야 저희들이 의미 있는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범진보 진영의 연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 당은 그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연성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성필성. 네. 예. 연대해서 승리하고 반드시 이긴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연승필승이네요, 그죠? 네네. 연대해서 승리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네. 거고요. 이제 부산은 일당 독점이 아닌 과거 3당 합당으로 사라진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이전의 그런 경쟁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는 범진보 진영의 연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각자 도생해서 네. 공멸하기보다는 함께 가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부산의 정권 개최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부산의 재정당들이 같은 뜻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대의 형태들은 여러 가지가 될 텐데 뭐 단일 후보를 내기 위해서 당과 당의 합의도 필요한 거고 필요하면 뭐 당과 당의 경선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우선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지만 네. 저희들이 그 연대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차후에 그 선거 국면이 좀 더 본격화되면 각 당이 힘을 모아 머리를 맞대서 연대 방식이라든지 또는 정책 연대와 선거 연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고 네. 뭐 가령 예를 들면 신민 경선을 한다거나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누가 이길 수 있는지 라는 쪽으로 경선 룰을 정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민주당과도 그런 넓은 개념에서는 서로 좀 공감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저희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아직까지는 뭐 지역 단위별로는 그렇게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중앙당이나 시당 차원에서 그 범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네. 큰 가닥이 좀 더 잡히고 이제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당내의 이슈로 좀 들어와서 내년 지방선거 준비는 중앙당 차원에서도 지금 진행이 될 텐데 어떻습니까? 뭐 공천 룰이라든지 뭐 지방선거 준비단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좀 있습니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들 중앙당에서는 이미 지방선거 기획단이 출범을 해서 네. 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부산시당에서도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이의신청 처리위원회를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네. 또 선거연대를 통해서 TK 지역 외 광역단체장은 모두 탈환을 하고 매관 매직이라든지 공천 헌금 같은 부패 요소는 철저히 배격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공천 원칙으로는 크게 혁신 인재 추천과 또 발굴을 통한 혁신 공천, 또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의 기회를 넓혀주는 기회 공천, 또 조국 대표를 비롯한 당의 주요 인적 자원을 전진 배치하는 총력 공천 방침을 이미 정한 바 있고 저희 부산시당도 후보자 발굴과 혁신 정치학교를 개설하는 등 선거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뭐 서울과 부산 각 정당 후보자들 이름이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조국혁신당은 부산시장이나 경남도지사 후보 어떤 분들이 좀 내부적으로도 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경남은 아직 잘 알 수가 알기가 쉽지 않고요. 네. 부산은 조국 대표께서 조만간 결단하실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출마 여부를 네. 최종적으로 정하실 것으로 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조국 대표 본인께서 6.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중에 반드시 출마하시겠다고 여러 차례 공표를 하신 상태고 네. 또 부산은 조국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창당 선언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부산을 또다시 국민의힘에게 내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바보 노무현의 길을 묵묵히 가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부산시당도 사실은 그 조국 대표의 부산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가을부터 정책 TF를 구성해서 네. 부산시장 공약을 다듬어 오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예전 조국 대표가 국회의원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를 하기 전에 네. 오셔서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런 자리에 또 우리 정진백 수석께서 같이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또 여러 가지로 좀 옛날 생각도 나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네, 예. 네. 자, 그런 조국 대표가 이제 정치적으로 성장을 해서 부산시장 후보의 함야평이 오르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도 좀 거목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부산시장에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마할지 저희들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진백 수석 대변인께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으실 테고 조국혁신당 내부적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실 텐데 인재 영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과 기초까지 모두 다 후보를 좀 내고 싶긴 하죠. 욕심으로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산시당도 이제 안국진 부산시당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선거 처제에 돌입을 했고요. 네. 우리 안국진 부위원장은 프랑스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문화평론가이신데 네. 또는 그 실제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를 여러 차례 맡으면서 상황실장을 맡으셨던 그런 네. 실전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변진웅 대외협력위원장도 선임하는 등 시당 차원에서는 선거 준비 체제를 다 마무리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뭐 정책 세미나 형태로 진행해오던 것을 지방선거 전략회의로 변경을 하고 네. 모두 6개 분과에 20여 명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전략회의를 주 1회 이상 꾸준히 해오면서 선거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희 당은 부산에서 최소한 기초의원 3인 이상 선거구 26곳에는 모두 후보를 낼 방침이고요. 네. 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발굴해서 광역 의원 후보도 최소한 5곳 이상 저희들이 후보를 낼 그런 방침입니다. 네. 또 지역위원장이 있는 기장군과 연제구에는 단체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부산시당 내부적으로도 지방선거 준비에 엄청나게 바쁘게 이렇게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지역의 주요 현안들도 참 많은데 어떻습니까? 조국 혁신당 부산시당이 바라보는 박형준 부산시정의 지난 시간의 평가 좀 궁금한데요. 예, 뭐 우선 나누어서 현안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먼저 한번 짚어드리고 네. 또 박영준 시정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주요 현안으로서 우선은 저희들은 우리 조국혁신당은 기본적으로 해수부 이전 또 해운 대기업 부산 유치 네. 또 회사 법원 설치 또 장기적으로는 북극 항로 개발과 같은 이런 해양수도 부산 추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네. 다만 이제 해양수도 부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들 개별 사안들이 서로 연결점을 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도시 비전을 세우고 세부 컨텐츠를 제대로 채워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악마는 우리가 디테일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령 역대 정부가 금융 중심지 부산을 추진한다면서 요란하게 했지 않습니까? 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문현 금융단지를 한번 보게 되면 금융 중심지 부산이라고 하기에는 무색하지 않습니까? 네. 높은 예. 건물만 좀 있는 네,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역대 정부가 금융 중심지 부산을 지정하고 일부 금융기관들을 유치를 했지만 실제로는 정작 부산의 실물 경제와 연관성이 별로 없는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여타결제원 이런 금융기관들만 이전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크게 금융중심지 부산이라고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되어버리는 하다만 꼴이 되어버리는 이런 셈이 되었죠. 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해양수도 부산이 금융중심지 부산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해양산업과 해운물류 그다음에 회사 서비스, 해양 금융까지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고 그래야 지금의 싱가포르처럼 고부가가치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부산의 우수한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 수도권을 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가덕신공항 착공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걱정들 하고 계시는데요. 이 공정 난이도라든지 공사비 또 공기 등으로 건설업체들이 부담을 느낀다고 하지만 미룰수록 혈세만 더 추가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덕신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국 3특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인프라 투자다. 그렇게 네. 보고 있고요. 세계적인 해양 중심 도시 싱가포르에 관문 공항인 창의 공항이 없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항만 기능만 있는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물류 중심 도시, 비즈니스 중심 도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국토부가 적극 나서면 좋겠습니다. 트라이포트를 갖춘 복합 물류 도시 또 해양 수도 부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덕신 공항이 함께 가야 제대로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시정 평가는 안 해주시네요. 그리고 잠깐 네. 조금만 더 네. 하겠습니다. 네. 박형준 시장에 대한 저희 당의 평가는 재임 기간 중에 홍보는 요란했는데 네. 실현되거나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고 불통의 이미지만 남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입니다. 성사되었을 때의 장비비 전망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네. 정작 부산 발전에 필요한 시간과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분한 공론화라든지 시민 동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봉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사업 등이 네. 박형준 시장님의 밀실 행정과 불통 행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네. 기장에 있는 기장으로 이전하는 풍산금속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 코앞에다가 네. 군수 공장을 옮기겠다면서 기장 군민의 의사도 제대로 묻지도 않고 추진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 나눈다 보니까 오늘 시간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저희들 계속해서 대변인단에 묻는다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혁신당의
어떤 지방선거의 상황과 분위기들을 다음 시간에 또 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한 말씀을 더 추가로 덧붙이자면 우리 정진백 수석께서는 또 기장 군수에 도전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말씀들은 저희가 다음번에 우리 모셔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김백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